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입 제품 중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이 200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슘이 가장 여러 차례 검출된 제품은 초콜릿이었고, 녹차류에서도 검출이 11개 품목에서, 또 횟감용으로 수입한 냉동방어, 훈제방어, 가스오부시에도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일본식 된장에서 세슘이 검출된 적도 2번이나 있었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수산물을 가공한 제품에 대한 규제는 없다는 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산 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피폭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안전대책을 강화해야겠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이희경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사는 평수를 바꾸지만 연금 이전은 평생을 바꾼다는 말. 그래서 저는 하나 연금 닥터. 빈틈없는 밀착 관리에 찾아오는 연금 전문가 상담까지. 당신의 퇴직연금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이전해야겠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 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 교육까지 올인 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너도 나도 역세권이라지만 사실 역세권은 반경 500m뿐이라는 사실.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처럼 말이죠. 의정부역을 더 가까이 누리는 입지와 혁신적 설계로 새로운 중심이 되다.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 1551-1220 HDC 현대산업개발.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에서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의 미시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 자,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 자, 김기현 대표 지금 속마음은 뭐 어떤 겁니까? 어떻게 지금 이걸 헤쳐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대표 사퇴의 의사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혁신위 같은 걸 만들겠다. 혁신. 또는 총선 기획단을 좀 먼저 띄우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정황으로 본다고 하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은 좀 선을 긋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혁신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네. 근데 상당히 좀 저는 그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정도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잘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상황적으로만 보면 아마 그렇게 해서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도부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만 보면 지도부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어요. 그게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글쎄요, 이 혁신이 뭐 총선기획단 아니면 뭐 임명직 당직자들 사퇴시키는 이 정도로 당내에서 이게 좀 무마가 될까? 무마가 되면 뭐 다행이겠지만. 그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인 관점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면 당연히 이제 대표나 아니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기류 자체가 이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김기현 체제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류가 보여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면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게 그렇게 구청장 하나의 선거 아니냐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겠다. 그렇죠. 김기현 대표 체제가 결국 그 공천 과정에서 윤심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내에서 이제 의총을 아마 할 것 같은데, 의총에서도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윤상현 의원처럼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할 텐데, 대부분의 이제 의원들은, 현역 의원들은 공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기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체제를 계속 가기를 원하는 기류가 보이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몇몇 의원은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제 수도권 위기론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게 주류가 되기보다는 소수의 목소리로 머무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그렇죠. 글쎄요, 이렇게 그냥 무마하고 지나간다, 개혁을 안 하고 간다. 이게 과연 다음 총선에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당연하죠.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해서 이런 경우가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잘해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그 회초리 또는 평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동을 해서 이런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체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뭘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뭔가 개혁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 지도부 총사퇴예요. 그걸 통해서 인적 쇄신하고 국민의힘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텐데 이걸 그냥 뭉개고 넘어간다?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라고 하는 판단이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총선에 절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김기현 대표 책임이 솔직히 뭐가 있냐. 사실은 그렇죠. 대통령 책임 아니냐. 대통령이 맞아요. 억지스럽게 사면 복권을 시키고 후보를 만들고 그렇죠. 김기현 대표는 처음에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 참패의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 책임이다. 맞아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동의해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 김태우 후보가 된 것부터가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잘못 이제 단추가 끼워진 거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그걸 이제 극복을 못 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난 지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을 해줬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 김태우 후보가 책임이 있잖아요. 어쨌든 재보궐선거가 왜 이루어졌습니까? 김태우 후보의 처벌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억이나 되는 예산을 또 들여서 이런 그 재보궐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 여론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다시 내보낸다? 이건 정말 그 강서 국민들을 무시한 행동이고 그 결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거의 다가 아마 반대를 했을 겁니다. 속마음으로는. 이건 아니다.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명목적으로라도 명시적으로라도 또는 보여주기라도 어떤 당에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보이고 또 그냥 위원회 하나 만들고 넘어가겠다? 이거는 정말 이제 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아니, 나한테 도대체 무슨 책임이 있냐. 나 열심히 선거운동도 했고 난 저 대통령실 얘기를 듣고 나도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서 했는데 나한테 책임을 묻는다? 이건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가만히 난 물러나지 못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저는 그게 대통령실의 어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라도 명시적인 아니지만 그런 그 의견의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묵시적으로 표현한 거는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의견을 전달했을 텐데 그런 이제 의견이 전달 안 됐다는 말은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별 문제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총선 참패가 이루어지가 좀 지도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사가 전달됐다면 네. 저는 김기현 대표 그러면- 입장에서는 사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메시지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모든 것이 대통령 뜻이다. 참 이게 네. 바람직한 건 아니지. 삼권 분립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럼요. 참. 네. 자, 그나저나 이 국민의힘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지금 뉴스 네. 더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이준석, 안철수 갈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무슨 뭐 저 제명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제명하겠다. 이준석 네,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 지금 지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지금 아주 격돌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이거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어떻게 일이 이루어진 거냐면, 안철수 후보가, 후보가 아니죠. 안철수 의원이 네. 지난번에 그 유세장에 가서 이제 안철수 의원의 이건 해명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 지지자가 한 분이어서 지랄하고 XX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했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이게 받아서 농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말을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거기서요. 근데 그 군중 중에 그 유세장에 있었던 누군가가 한 명이 그거 얘기를 한 거잖아요. XX하고 자빠졌네. 개 XX 맞아. 이렇게 욕설을 했어요. 맞아. 했어요. 그거를 그 말을 안철수 대표에게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진교훈 후보에게? 그러니까 그게 한 애매해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애매해요. 사람마다 약간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 그게 본인한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본인은.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진교 후보한테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민주당 지지자인지 국민의힘 지지자인지 그럼 민주당 지지자라면 일부러 거기 가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유세 현장은 국민의힘 유세 현장인데. 예. 그래서 국민의힘 좀 이해는 안 돼요. 지지자였으면은 진교훈 후보에게 그렇게 욕설을 했겠죠. 그 사람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해명은 그게 이제 본인한테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명을 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근데 보도되는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를 비판을 했죠. 자꾸 후보라고 그래. 안철수 의원을 비판을 했죠. 이런 말을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 선거에. 그러니까 이러면 선거 진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SNS 글을 올렸는데 그걸 문제 삼은 거예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이제 마치 선거의 패배의 원인인 것처럼 또는 선거가 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로 안철수 의원을 이제 비판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 이준석 전 대표가 방송 다니면서 당에 해를 끼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진 거다. 그러면 서로 공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아이고, 참, 국민들이 보시기에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공방만 하고 있고. 자, 그나저나 민주당도요, 사실. 이번에 큰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마냥 좋아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민주당으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저는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이라 하면 총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문제거든요. 인물 교체. 생각해보세요. 요즘요,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 놓으면 밑바닥입니다. 점수가 그렇죠. 밑바닥. 항상 그랬죠. 요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인물 바꿔라. 지금 이 사람들 도저히 못 믿겠다. 이게 이제 국민적 정서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공천을 개혁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역이 유리한 공천 룰을 좀 바꾸고 지금도 공천 룰만 보면 현역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현역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꿔내고 그다음에 현역 하위 예컨대 아직 그건 정해지지 않았지만요. 몇 퍼센트 그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그 컷오프 하겠다.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개혁, 가장 중요하다. 공천 개혁. 그거 아니면 다시 신뢰를 얻어서 총선을 승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저렇게 가만히 있을 때 더 선제적으로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에 정권이 계속해서 야당 탄압한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탄압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래요. 국민들이 또 민주당에 실망하는 게 지난 1년 반 동안 과연 민주당에서
민생 개혁 얼마나 했냐, 어떤 정책을 그렇죠. 내놨냐, 이런 얘기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맞죠. 사실 많거든요. 예. 그럼요. 이런 많아요. 개혁적인 이런 정책도 앞으로는 좀 많이 네. 좀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한동훈 장관, 이번에 요즘에 이제 국감 시즌인데 예.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 그 국감장에선가요, 그 발언이 있잖아요. 이번에 뭐 인사 참사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질문을 하니까 그 인사 검증을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답변을 나는 자료 수집만 그냥 기계적으로 해서 올린다. 이거 어떻게 들으면은 나는 책임 없고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사실. 예. 저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료 수집만 해서 넘기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검증하는 곳에서 바로 자료를 모집하면 안 됩니까? 아니, 왜 중간에 무슨 기관이 하나 끼워서 자료 모아서 넘겨주기만 해요? 불필요한 작업 아닌가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문을 제기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 의심이 드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들은 검증도 안 하는데 자료를 모아서 보고 넘기는 거잖아요. 예. 그 자료를 본 그 정보들은 왜 보는 거죠? 거기서? 검증도 안 하는 기관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고위 법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검증 자료들이 본인들은 검증도 안 하면서 보고 스캔하고 넘겨주면 그 정보들을 가지고 나중에 수사에 활용하지 않을까요? 의혹이에요. 이거는 의심이고. 아하. 아니, 불필요하게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공직기관 비서관에서 검증을 하는 거라면 한동훈 장관 말처럼. 예. 그럼 거기서 바로 자료 받아서 검토하면 되는 거지. 굳이 법무부를 거쳐서 올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또 그런 하나, 기관이. 또 그 말 바꾼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인사검증 다 그렇죠. 법무부 밑에 둔다 그랬을 때 야당의 반발이 있었잖아요. 안 된다. 그랬었죠. 근데 그때 예. 그랬잖아. 이거 선진적으로 FBI 가서 이걸 선진 기법도 배워오고 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 야당을 합해서 그렇죠. 왜 이렇게 인사검증 했는지 책임도 지겠다고 그랬어요. 책임지겠다. 네. 투명하게 하겠다. 근데 그렇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우린 그냥 자료만 수집해서 기계적으로 그냥 대통령실 올려준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니까 책임 회피예요. 비난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저는 많네요.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인사검증단 생길 때부터 인사검증관리단 생길 때부터 논란이 있었고 거기 해명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발을 뺀다고 하면 인사검증의 실패를 대통령실에 넘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제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정치적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지명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본인이 지기 싫으니까 본인은 그냥 넘겨만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인사검증관리단 그리고 본인이 직접 FBI 그거 선진기술 배우겠다고 세금 들여서 출장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을 거 뭐하러 출장을 갔으며 그게 제대로 검증을 안 할 거면 인사검증관리단이 왜 필요했으며 거기에 그리고 이제 와서 책임을 물으니까 이제는 책임을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떠넘긴다? 그러면 모든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게 과연 올바른 태도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정치는 뭐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역동적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웃고 있지만 또 얼마 안 가서 또 이게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정말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49초 지나고 있네요.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지금 한창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네. 또 지역의 의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사실은 요즘 보면 뭐 원희룡, 한동훈, 신원식 장관 쪽으로 집중 조명돼 있어서 그렇지 네. 않아도 좀 우리 지역 의원들 어떻게 활약하고 있나 궁금하긴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국회의원부터 볼까요? 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4명인데 이 가운데 2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입니다. 네. 이 상주문경의 이미자 의원, 또 안동예천의 김영동 의원인데요. 아무래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 관련 의제가 또 많아서이기도 하고 이 두 국회의원 모두 한국노총 출신이라는 특징 때문인데요. 예. 먼저 김영동 의원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도 여야가 계속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영동 의원은 이 노동부 국정감사 질의장에서 이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건폭, 이 건설 노동자 가운데 이 폭력 행위를 좀 걸러내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이 주장을 하면서 예. 야당과 충돌이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건폭 얘기를 또 꺼냈군요, 김영동 의원이. 맞습니다. 예. 이 건설 노조에 대한 이 정부의 강경 대응에 좀 일조하고 있는 이 모양새였는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쟁점이 이것도 역시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이 던졌습니다. 이 주 최대 69시간 논란. 결국 윤 대통령이 이를 철회하면서 사실상은 무산이 되긴 했지만 예. 이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서 이 설문지를 만들었었는데 이 노동부가 이걸 이 국정감사 요구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국감장에서 또 부딪혔습니다. 예. 여당 의원들은 설문지의 내용을 요청하는 게 이 국회에 과도한 정책 개입이 될 수 있다면서 노동부 장관 편에 섰는데 이 김영동 의원은 이 정부가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 미래 설계 등을 위해 이 본인들의 의견을 만드는 과정인데 예. 그게 하나라도 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면 애초에 이 정부 의견안이 아니라 국회 통제를 받지 않겠냐 이런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 장관이 재량껏 자료 공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 여당 소속 국회의원 입장에서 정부 편을 들 수는 있는데 예. 국회가 그 권한을 스스로 좀 줄이고 행정부의 권한을 좀 더 보장하자라는 이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국회의원이 국회보다 행정부에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어떨지는 우리 청취자들께서 좀 평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네.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정부의 뭐 노동정책 같은 뭐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걸 미리 국회와 공유하는 게 맞냐? 네. 안 맞냐? 그거였군요. 그러니까 김영동 의원은 그렇습니다. 공유하지 말자 이거고 네, 야당 쪽에서 그걸- 같이 공유하자 이거고. 네,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김영동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국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있고 예. 국회가 요구하는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이거는 국회의원의 권위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이게 뭐 여당이니까 지금 김영동 의원이 그렇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이니까 뭐 행정부 쪽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좀 이해는 갑니다만 상권 분리 차원에서 보자면 또 그건 또 아닌 것도 같고. 네. 맞습니다. 지역민들이 아마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노동부 받고 이제 환경부 국정감사도 있었죠. 네, 특히 올 여름에 큰 피해를 봤던 이 경북 예천 지역의 수해 문제가 또 언급이 됐습니다. 예. 이 김영동 의원은 예천 지역에 치수를 위해서 댐을 짓고 하천 준설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 예천에 흐르고 있는 내성천이죠. 내성천의 지류 역할을 하고 있는 한천에 소규모 다목적 댐 건설을 하고 내성천은 홍수 방어 능력을 좀 키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환경부 장관을 향해서 자연보호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생명과 안전보호도 포함되어 있다라면서 인재 요소는 없었는지 물 관리가 누구를 위해 해야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적을 했습니다. 예. 지금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있거든요. 예. 이 환경부가 이 국토부가 댐을 짓도록 그리고 환경부가 이런 과정에서 생태보다는 어쨌든 치수 문제에 좀 더 집중해달라 이런 질의였는데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예천 수해가 과연 댐이 없어서인지 이 부분은 이 복구 과정에서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 김영동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가 필요한지 앞으로 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계속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봐주셨으면 하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김영도 의원이 한천에 소규모 댐을 짓자, 내성천은 좀 준설을 하자, 강바닥을 좀 긁어내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했고, 자, 역시 환노위원인 이미자 국회의원은 어땠습니까? 네, 이미자 의원은 환노위의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예. 이 국정감사 내용과 별개로 다른 설전으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설전이요? 네, 어제였습니다. 여야 환노위 간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이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이 설전을 벌인 건데요.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이 증인과 참고인 출석과 관련해 논의하기도 전에 여당 간사, 즉 이미자 의원이 죽어도 출석을 못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를 국감장에서 했고 그러자 이미자 의원이 거세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같은 당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자 간사와 이수진 간사 여성 두 분이 환노위 망신을 다 시키고 있다. 양쪽 잘못을 모두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 이렇게 고성이 오간 걸 지적한 건 괜찮았는데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콕 집어서 또 이야기해서 또다시 항의 소재가 됐고 이게 좀 성차별적 요소 이렇게 들릴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성 두 분이 망신시키고 있다. 여기서 여성만 뺐으면 되는데 저 두 분이 망신시키고 있다 이러면 됐는데 여성을 넣었군요. 네, 결국 이 박대수 의원이 사과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사과했어요. 네, 사과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작 이 국감 시간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이미자 의원은 어쨌든 이 정부 여당 소속이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방어 입장을 하면서도 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살렸습니다. 특히 연기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또 이 불공정 계약에 따른 이 급여 지급의 형태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이 고용노동부가 적극 문화관광부와 나서서 해결해달라 주문을 했습니다. 또 직장 내 갑질, 괴롭힘으로 논란이 됐던 국내 최대 인력 파견 업체 이 더케이텍 대표를 국감장에 출석을 시키고 생일 편지 강요나 문신, 다이어트 종용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사례를 나열하면서 사과를 직접 국감장에서 받아내기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내용은 좋았네요.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박형수 의원이 있잖아요. 어떤 활동했습니까?
네, 영주 봉화 영양 울진 지역구인 박형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입니다. 예. 이 법무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다 보니 예.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요. 이 박형수 의원이 집중한 분야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예, 박 의원은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이 검찰에서 치밀하고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국감장에서 했고 한동훈 장관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다 라면서 이 박형수 의원이 패스해 준 걸 또 잘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 통계 조작 의혹 이걸 짚었군요. 네. 전 정권 얘기를 또 했고 현 정권에 대한 얘기는 안 했나요? 뭐 특별히? 네. 박형수 의원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리고 김희국 의원 국정감사 활동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의성 청송 영덕 지역구의 김희국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데요. 이곳 역시 치열한 여야의 공방전이 벌어진 곳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원희룡 장관이 또 출석을 했고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이슈가 화제가 됐는데 김희국 의원 역시 여당을 방어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이어서 전 정부의 통계 조작 문제 질의에 김희국 의원도 나섰는데요. 부동산 쪽 물어봤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맞습니다. 네,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이 주택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낼 부담금을 더 내게 됐다라고 하는 앞선 다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이어받아서 이 국토부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돼 있지만 부당한 지시까지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이 공무원들이 만약 전 정권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항의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는데 김희국 의원이 본인이 국토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는데 이 문제는 이 국감이 끝나는 11월까지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 국정감사 진행 상황, 우리 지역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될까요? 네, 경상북도와 경북경찰청은 경연제다 보니까 올해 국정감사 이 대상 기간에서 빠졌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지역 국회의원들 상임위가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김영동 의원이 질의했었던 예천과 영주의 홍수와 산사태 피해 문제 계속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화두인 공항 문제입니다. 이거 공항 문제. 지난주에 우리가 또 짚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천 편집장님이. 예. 네. 앞으로 국토교통위 차원에서 김희국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사이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없지만 이달 23일로 예정된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살펴봤었던 역시 대구시와의 관계죠. 안동댐 물공급 문제 환노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11월 8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지역 현안 문제들이 제대로 부각될 경우 제가 잘 정리해서 마무리까지 한 번 더 이 시간에 청취자들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정감사가 11월 8일까지군요. 예. 네. 이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그나저나 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좀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것들도 소재도 좀 갖고 나와서 좀 방송 좀 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여당이다 보니 아마 야당 국회의원들이 부각되는 모양새라서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예. 자,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